벌써 2024년이 한 달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2024년 한 해 동안 서학개미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주요 미국 ETF의 수익률을 같이 확인해 볼 건데요.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한 해 동안 ETF 트렌드를 쉽고 재밌게 정리해 봤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세요. 지금부터 2024년 미국 ETF 총결산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약가 투자로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아한 짠테크TV의 웃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얻어가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지수 ETF, S&P 500과 나스닥 100, 다우존스의 수익률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올해는 나스닥 100,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기술주의 강세로 나스닥 100이 S&P 500을 앞섰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결과가 약간은 달랐습니다. 주요 지수형 ETF의 수익률을 보면 S&P 500 ETF VOO는 28.36% 상승, 나스닥 100 ETF QQQ는 26.76%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맏형인 다우존스 ETF인 DIA 또한 20.52% 상승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제 생각과 다르게 2024년은 S&P 500이 나스닥 100을 앞섰습니다. 올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테마 중에 하나가 바로 AI 테마였습니다. 이 열풍의 핵심은 바로 반도체인데요. 대표 반도체 ETF XOXX와 SMH가 있습니다. XOXX는 다양한 반도체 기업을 골고루 담고 있는 포괄적인 스타일이라면 SMH는 엔비디아와 TSMC 같이 대형주에 집중된 선택과 집중 스타일입니다. 올해 SMH ETF는 무려 42.06% 상승으로 AI 열풍의 최대 수혜자 ETF였습니다. 반대로 XOXX는 예상 밖으로 15.01%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저도 XOXX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조금은 속상합니다. 수익률 결과를 보게 되면 같은 계열의 테마라도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배당 투자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SCHD와 VIG, DGRO ETF를 비교해 볼게요. 이 세 가지 ETF는 단순한 배당 ETF가 아닙니다. 배당 성장의 대표 주자라는 타이틀이 어울리는 ETF들인데요. 10년간 단 한 번도 배당금을 삭감한 적이 없고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증가시켜왔던 ETF입니다. 각 ETF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SCHD는 배당률이 가장 높아서 현금 흐름을 만들기에 유리한 ETF입니다. 다만 올해 수익률은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낮았죠. 반대로 VIG는 배당률이 낮은 대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DGRO는 배당률과 수익률이 모두 중간 정도 수준으로 배당과 성장이 균형 잡힌 ETF라고 볼 수 있어요. 배당금을 재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보면 올해는 밸런스가 가장 좋았던 DGRO가 21.90%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은 VIG로 21.25% 상승, 마지막으로 SCHD가 18.17% 상승을 했습니다. 현금 흐름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커버드콜 ETF도 확인해 볼게요. 커버드콜 전략은 높은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하는 배당 ETF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피는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배당금을 포함한 수익률은 16.79%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인 제큐의 경우에는 25.51%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높은 수익률 덕분에 최근 투자자들에서 제큐의 인기가 정말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제피에서 제큐로 갈아타고 있는 추세죠. FNGS는 미국 기술 산업의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애플 같은 글로벌 리더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기업들은 올해 미국 증시를 이끌어간 핵심 주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엔비디아는 AI 혁명의 중심에서 큰 성장을 보여줬는데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한 실적으로 기술주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FNGS ETF는 올해 46.03%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해볼게요. 드디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금리 인하는 채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 이유는 기존에 발행된 채권의 매력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TLT는 미국 장기 국채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입니다.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금리가 하락하면 보통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TLT는 마이너스 2.41%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금리를 인하할 경우에 은행주를 모아둔 금융 ETF에도 관심을 더 둡니다. 은행주는 금리 인하로 대출이 확대가 되면 실적 개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질 때 채권 ETF뿐 아니라 금융섹터 ETF도 같이 확인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미국 금융섹터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ETF로는 XLF, IYF, 그리고 VFH가 있습니다. 각 ETF의 투자 전략과 구성에도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LF입니다. XLF는 대형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ETF인데요. 주요 보유 종목으로는 JP모건, 버크셔 해스웨이, 비자 같은 초대형 금융기업들에 고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ETF입니다. 다음은 IYF입니다. IYF는 중형주와 대형주를 고르게 포함한 ETF인데요. 보험사나 부동산 금융회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금융 섹터 전반에 걸쳐 투자하는 ETF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VFH를 살펴볼게요. VFH는 중소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ETF입니다. 뱅가드가 운영하는 상품답게 낮은 운용 비용이 특징인 ETF예요. 올해 수익률을 확인해보면 IYF가 38.29% 상승을 했습니다. VFH는 36.54% 상승, XLF는 35.36%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하면 금융센터는 앞으로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대출 수요 증가로 금융비용 감소로 은행과 보험사 같은 금융기업들이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4년을 빛낸 최고의 ETF를 토탈 리턴 수익률 기준으로 선정해 볼게요. 올해 수익률 1등은 바로 FNGS로 무려 46.03%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반도체 테마주인 SMH가 42.06% 상승을 기록했네요. 하지만 놀랍게도 올해의 진짜 히어로는 금융섹터였습니다. 금융 ETF 3인방 IYF, VFH, XLF는 각각 38.29%, 36.54%, 35.36%로 모두 3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저 역시 금융 ETF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꼭 투자 리스트에 추가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ETF는 바로 S&P 500 ETF입니다. S&P 500은 안정적인 미국 대형주를 기반으로 한 만큼 올해 27.29% 상승이라는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기술주부터 금융주까지 다양한 섹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S&P 500만으로도 절반을 성공한다 라는 말이 딱 들어맞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또 어떤 ETF가 주목받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ETF를 선택하셨나요? 투자하셨던 ETF의 성과나 앞으로 주목하는 ETF를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미국 ETF의 수익률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 역시 자료를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부분도 정말 많았는데요.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ETF가 빠져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릴게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